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0일 새벽 무기팩트 시작하겠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4월 7일 이후 8일에 한번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준엄한 결과를 마음 깊이 새기겠다. 당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짤막하게 재보선 보궐선거 참패에 대해서 소감을 밝혔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오늘 20일입니다. 12일 동안 침묵을 지켰는데 오늘 이재명 지사가 드디어 SNS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2일간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할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이재명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이게 결국 문재인 대통령 내지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이걸 시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워낙 주목도가 높다 보니까 아마 본인이 침묵을 지키고 그동안에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거듭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은 아주 강력한 차별화라고 하긴 어렵지만 차별화 부분을 읽을 수 있는 대목, 이런 것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자, 앞으로 민주당과 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의 관계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SNS에 올린 거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치는 실용적 민생개혁의 실천이어야 하는 게 제목입니다. 실용적 민생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을 들고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낮은 자세로 주권자를 두려워하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작든 크든 실용적 민생개혁 실천에 끊임없이 매진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그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약간 말의 씨가 있다고 봐야죠. 실용적 민생개혁을 그동안 민주당이 하지 않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개혁, 이거 실용적 민생개혁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검찰개혁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작년 1년 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했던 것이고, 그 명분이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대목으로 읽힙니다. 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민주당 의원들하고 공동으로 주최한 청소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했는데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겠죠. 그랬더니 보궐선거 참패에 대해서 정말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잘 아시지만 그게 지금 보궐선거 참패 엊그제 일이 아닙니다. 벌써 12일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은 언제나 옳다. 거대한 개혁 담론도 중요하지만 일상적 삶을 개선하는 실천적 민생개혁이 정말 중요하다. 선거 이후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도 어제 그 의원 배지를 달면서 언론개혁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일부 의원들이 또는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도 언론개혁 등 개혁 작업에 멈추지 않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과 좀 결이 다른 부분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나는 실천적 민생개혁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선거 참패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예상됐던 측면도 없지 않지만 깊이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것도 지금 민주당 주류들, 친문 강성 지지층,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본인은 예상됐던 지점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살림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뭘 원하는지를 분명히 표시하셨다고 생각한다. 지금 남아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국민 삶을 과거보다 고통스럽지 않도록 티끌만이라도 나아질 수 있게 작은 성과를 끊임없이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나 또는 5월 2일 대표 경선에 나선 세 사람,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과도 조금은 결이 다른 얘기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친문 그동안에 민주당이 쭉 유지해온 그런 기조를 바꿀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김호란 그 국립암센터 교수를 뭐 청와대 무슨 뭐 방역기획관인가 뭐 이런 거로 만들어서, 근데 그 사람 김어준 뉴스공장에 계속해서 나와서 50차례 이상 나와서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에 대해서 칭찬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뭐 백신 그거 뭐 이렇게 서두를 필요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지금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를 신설해서 갖다 놨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당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민생개혁이 먼저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정부 여당의 방향, 기조 변화는 없다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차별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그 입장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초선 의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반성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반성문에 이번 사태의 원인, 그러니까 뭘 원자를 쓰면, 원래 근본 원인을 보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여권의 옹호, 여기에서부터 비롯됐다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친문 강성 지지층들이 문자 폭탄을 날리고 뭐 여러 가지 공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뭐 문자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루에 뭐 5천 통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차피 친문들과 일전을 겨룬 바가 있습니다. 바로 해경궁 김씨 사건, 본인의 부인이죠. 해경궁 김씨 사건이라고 하는 거와 일전을 겨룬 바가 있어서 사실은 친문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친문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개진하지 않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그냥 좋은 말을 하거나 뭐 이런 정도, 뭔가 관계 개선의 흐름을 보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따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당원이 수백만 명인데 그중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나?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다. 별거 아니다 너희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과잉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 일상이라 생각하고 신경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니다.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휴대전화 발신번호 얘기하는 거겠죠. 1000개쯤 차단하면 안 오더라. 과거 자기가 친문 강성 지지층들과 싸울 때, 그게 바로 해경궁 김씨 사건입니다. 그때 그 발신번호 차단해버려라. 그러니까 지금 친문 강성 지지층들 이거 과잉 대표되니까 이게 곧 당원들의 뜻이 아니다. 관계 개선, 친문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려고 하려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동안의 입장, 이거와는 이제 그 부분은 포기하고 넘어간다 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이런 입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선 첫 번째, 앞으로 실용적 민생개혁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정책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첫 번째 선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당장 백신 뭐 별도로 도입하겠다, 그거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정부 방역당국으로부터 반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뭐 그것도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해명은 뭐 정부를 도와주려고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정책적 차별화를 하려고 하다가 1차 도발이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류의 도발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예고하는 대목이죠. 이게 바로 이재명 지사의 오늘 SNS와 그 다음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한 얘기, 이게 그런 정책적 차별화가 앞으로 더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런 대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강성 친문들 뭐 이런 사람들과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하는 걸 선언한 거와 똑같은 얘기다. 이 얘기는 앞으로 이제 강성 친문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 다른 친문 후보를 만들자, 이런 움직임이 지금 현재 서서히 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바로 그런 걸 노리고, 그런 표를 노리고
국무총리를 그만두고 지금 대권 행보에 들어간 거고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기타 또 한 몇 명 정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람들은 지금 강성 친문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지사는 그 부분을 과감하게 손절매. 자, 이제 강성 친문들은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나는 따로 가겠다. 그 사람들과 따로 가겠다 하는 선언과 마찬가지로 오늘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런 입장이 굉장히 앞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권 행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그 첫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나온 얘기는 그런데 일종의 뭐 그냥 맛보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별화 할 것이다 라는 예고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정책적 차별화, 그 다음에 뭐 친문들과의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4월 8일, 그러니까 4월 7일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8일날 짤막하게 논평을 하나 하고 12일간 침묵하다가 이제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그 입장은 예고편에 불과하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적 내지는 정치적 차별화 이런 것들이 또다시 나올 것이다 하는 점에서 제가 오늘 이 변화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이게 앞으로 민주당 내에 분란의 불씨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차별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대권 주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불편하겠죠, 굉장히. 왜냐하면 보궐선거에 참패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점차 친문들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의 거리 내지는 갈등, 이게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오늘 이재명 지사의 일종의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민주당 분란의 불씨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